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154강은 중국 고대의 미남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세계 4대 성인의 외모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철학자들 외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한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여기는 완적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하한은 삼국지 인물 중에 최고의 꽃미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림 칠령 가운데 한 사람이 해강도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조조가 나오는데요. 조조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이름이죠. 위나라. 촉에서는 유비고 오나라에서는 이제 송건인데 난세의 간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조조가 왜 나오냐면은 꽃미남 하한이 조조의 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중림 칠연 중에서 완적이라고 하는 인물과 해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특히 해강이 뛰어난 용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조조인데요. 난세의 간웅, 중국 후한 말의 관료이자 정치인으로서 자는 맹덕입니다. 황건적의 난을 진압해서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적벽대전에서 오나라의 송건과 청나라의 유비의 연합군에 의해서 대패함으로써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 조비가 위나라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나중에 이제 위나라 황제로 추존이 됩니다. 초세지걸, 세대를 초월한 영웅호걸이라는 평과 함께 난세의 간웅, 강계한 영웅이다. 혹은 민간인과 포로를 학살한 인물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인물이 바로 조조인데요. 이 조조의 양자로 이 꽃미남 하한이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하한의 친부모는 하진 장군이 있었죠. 십상휴양 때 사망한 하진 장군의 아들 함과 윤씨의 소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윤씨가 이제 남편이 죽고 나서 조조에게 재가를 함으로써 조조의 양자가 되는데 그 결과 위나라 궁궐에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나서 조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그에 따라서 조조의 딸 금향공주와 혼인함으로써 왕실의 부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진의 손자 겸 조조의 사이다 그런 얘기인데 당대 석학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치와 호색을 즐겨서 여러 가지 기행을 남겼고 노자, 장자 사상이 심취해서 이에 관한 많은 책도 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죽고 나자 조조의 후계자인 조비가 평소에 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가 궁궐에서 내쫓아 버리는데 이후에 다시 이 벼슬에 돌아와서 이부 상서라고 하는 장관급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하게 되고 그러나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사마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마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조의 그 어떤 왕실 중에서도 실권자인 조상에 대항해서 고평등의 변을 일으켰다가 일종의 반란이죠. 실권을 장악하고 나중에 사마엠이 황제가 되고 국호, 나라 이름을 진으로 고치면서 고조 선황제로 추존이 됐던 인물입니다. 이 사마에 의해서 결국 이 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제거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요. 최고의 꽃미남 하한은 삼국지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얼굴을 가지고 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하한의 얼굴이 너무 희었기 때문에 혹시 하한이 분을 바르고 다니지 않냐 이렇게 의심할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희열, 기쁨에 넘쳤고 그림자까지 뒤돌아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가득 차서 심지어
이 하한을 신선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약 오석산이 유행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오석산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이 돌, 종유석, 석유황, 백석영, 자석영, 적석지, 이걸 섞어서 만든 마약인데,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은 약이 몸속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중독이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산, 돌아다니면서 퍼뜨렸다. 여기서 산책이라는 오늘날의 말이 나왔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 사안의 뽀얀 피부는 수은의 부작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수은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액체의 그 은색 금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독이 되면 언어장애, 운동장애, 사지, 마비가 오는데요. 만리장성으로 널리 알려진 진시황은 불로초 대신에 불멸의 물질로 이 수은을 사용했는데 한이 이걸 사용한 것도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져서 미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코가 썩고 정신병이 생겨서 폭정을 일으키다가 최측근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하한은 또 그 밖에 여자 옷 입는 것을 좋아하고 일종의 성도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혹은 동성애자라고 하는 평가도 동시에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림칠연인데요. 중림칠연하면 중국 진나라 때 대나무 숲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인데요. 술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며 노자 장자의 허물을 숭상하고 유교의 예절을 멀리해서 중림, 대나무 숲의 일곱 현자다. 그래서 이제 완적, 해강, 왕융, 향수, 완암, 유형, 산도를 가리키는데요. 이 가운데서 완적이라고 하는 인물은 백안시로 유명하죠. 저의 철학TV 62강에도 등장합니다만은 예법에 얽매인 지식인이 찾아오면 흰 자위를 드러내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어, 노려보는 그래서 백안시라 하얀 창자가 이제 나왔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검은거나 술을 든 손님이 찾아오면 이제 기뻐서 호의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그래서 청안시 이제 눈동자가 파랗다 그런 얘기죠. 이 완적은 사람들의 이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에 충실하게 살아가다가 53세에 사망을 합니다마는 기록에 의하면 완적은 당당한 체구에 키가 크고 훤칠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완적의 처세술인데요. 어느 날 사마소가 아들 사마염, 나중에 진나라 무죄가 됩니다만 장가 보내려고 완적의 딸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려고 하자 완적은 거절하기도 뭐하고 해서 60일 동안 술에 취한 채 딸과의 혼담을 막았습니다. 잦은 정변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시절에 술이 일종의 보호색이 된 건데요. 완적은 평소에 공손했고 남을 비평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마소는 사마의 아들로서 서진의 초대 황제 사마염의 아버지가 됩니다. 실권자였죠, 당시에. 자, 다음으로 세 번째 해강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제 철학TV 63강에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해강도 중림 7년의 일원으로서 유교의 인위적이고 복잡한 예절과 교육을 싫어했고 그런데 성인인 탕왕과 무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죽음과 공자를 폄하하는가 하면은 사마시 정권에도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시 일파가 회유하거나 술책을 부려도 혹은 압력을 가해도 굴복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그 정신적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시와 그림, 검은고에 심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강이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부적 재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용모에 대해서는 깨어 있을 때는
외로운 소나무가 홀로 우뚝 서 있는 기품이 서려 있고 술에 취했을 때는 옥산이 무너지려는 모습이었다. 이 옥산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지명이 있긴 합니다. 대만 제1의 고산 3,950m에 오르는 옥산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보통 명사로서 미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진 모양을 옥산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해강은 큰 키에 무척 말라서 걸을 때는 바람에 건들거리는 대나무 같았는데 자기 외관은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모략에 빠지는데요. 해강은 사마시의 신복이었던 친구 종해의 모략에 빠지는데 이 종해라고 하는 인물은 중국 삼국시대 정치가이자 학문에 능통했던 인물인데 사마소의 눈에 들어서 황문시랑 아주 측근에 임명이 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해가 친구인 해강을 찾아갔다가 해강이 거만하게 대하자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해강이 광구검을 도우려 했다. 광구검이라고 하는 것은 후한 말기의 군인으로서 사마소의 그 전형의 분노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패퇴했던 장군인데 해강이 이 사람을 도우려 했다고 모함을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친구도 사마소에 대항하려고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는 사망합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이 친구인 해강이 자기의 모래에 의해서 형장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형장에 끌려간 해강은 검은고로 광능산 한 곡조를 타면서 섭정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는데 이 섭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해강이 어느 날 밤에 검은고를 연주하다가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요. 장사인 섭정은 간신 현무를 찔러 죽인 다음에 자기의 눈꺼풀과 이렇게 죽인 다음에 눈꺼풀, 코, 귀를 자르고 얼굴을 으깬 다음에 목을 찔러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섭정의 누나 서병은 그가 자기의 동생임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광능산이라고 하는 이 악보에 담아서 처음으로 켰던 인물이 바로 이 해강입니다. 해강은 자기가 죽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광능산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을 한탄했지만은 그 곡은 없어지지 않고 900년 뒤에 신기빛보라는 악보에 수록돼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해강은 자기의 무력함에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장 예술로 사라지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39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같은 사람은 술로서 죽음을 면하고 해강 같은 사람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여 죽음을 당한 이것이 바로 당시의 지식인의 엇갈린 운명이었습니다. 62강의 완적의 이야기, 63강의 그 해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난세의 간웅, 이 조조의 양자로 들어갔다 하하니 삼국지 최고의 꽃미남이었다. 그런데 이 하하는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랬는지 마약 오석산을 유행시키기도 했고 그랬단 얘기죠. 중림 출연 가운데 완적, 키가 크고 훤칠했다는 그런 이야기. 해강은 뛰어난 용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을 한탄하고 사마시 정권에 반항하다가 끝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